담론 사라밀즈 지음 김부용 옮김 여성의 건강에 관한 여성주의적 글쓰기와 행위는 월경을 공공의 영역 내에서 이야기되게 하고 심지어는 여성 생리용품이 텔레비전에서 광고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월경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찬미는 광고가 이제는 더 이상 월경을 감금과 같은 것으로 강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페미니즘의 압력은 바디폼이나 탐팩스와 같은 상품의 광고에서 월경 중인 여성이 심한 운동, 스카이다이빙, 수영, 서핑, 고장난 차 밀기 등을 하는 현실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상품 광고에서도 아마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상품 광고에서는 아마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 보여주는 월경에 대한 지배적 담론과의 일치와 거부는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에 대한 표상을 바꾸어 놓았으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을 새롭게 보는 방식을 결과했다. 그러나 신급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광고가 갖고 있는 현실을 능가하는 본성은 월경에 대한 경험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무능력을 알려준다. 광고는 여전히 월경 기간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견해들을 다루기보다는 여전히 월경을 없애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빼슈에게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담론은 투쟁의 대상이거나 투쟁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따라서 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의미의 항변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미셸 푸코와 담론. 내가 말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지 종종 내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다. 푸코, 1979년. 푸코의 연구는 지식이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제를 흔들어 놓는 엄청난 작업에서 시작한다. 맥도넬, 1986년. 맥도넬, 1986년. 미셸 푸코의 작업은 담론 이론이라는 용어 아래 대충 집합된 여러 이론들이 모여서 이뤄내는 영역의 범위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1차적으로 푸코의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푸코의 작업은 때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체와 방대한 참고 문헌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푸코의 작업이 어렵게 여겨지는 주된 이유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관념들에 대해서 도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책의 3장과 4장에서 푸코의 저작들 중에서 독자들이 담론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을 뽑아내고자 했다. 푸코는 보다 자세히 보게 되었지만 담론에 대해서 보다 일반적인 정의를 제시하는데 그러나 이 용어를 검토하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푸코가 지식, 권력, 진리를 논의할 때 담론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이 개념적 지형들이 본질적으로 담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의 작업은 관념들의 체계도 일반 이론도 아니다. 그의 작업은 극단적일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를 역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비평가라는 식으로 꼬집어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나는 모든 책들은 도구로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한다. 만일 사람들이 나의 책을 열어서 이 문장이나 저 생각을 나의 책을 출연시킨 체계를 포함하여 권력의 체계를 보신하게 하거나 내려치기 위한 스크류 드라이버나 스패너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패턴에서 인용 1979년 따라서 담론이나 용어는 푸코의 작업에서는 잘 정비된 이론적 관념 체계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계의 부족이 때때로 이론가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키며 담론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그토록 다양해지고 그 의미가 그토록 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체계의 부족은 또한 이론가들로 하여금 푸코의 작업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담론에 관해서 사유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담론을 기호의 체계나 텍스트의 확장어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 실천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푸코 1972
이러한 의미에서 담론은 따로 떨어져서 분석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것을 생산하는 무엇이다. 담론의 구조는 특별한 맥락에서 형성되는 관념, 견해, 개념, 사유방식, 행동방식의 체계성 덕분에 그리고 이러한 사유와 행동 방식의 효과들 때문에 감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일군의 담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그들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서 정의하는 변수들의 일정 범위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적 틀은 어느 범위까지를 성적인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정한다. 이성의 여성,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양성애, 성도착의 주체들이 스스로의 성적 취향을 알게 되었을 때 맞물리게 되는 것은 이러한 담론들이다. 여성의 위치를 원하는 레즈비언은 이성애적, 여성성의 담론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제가 공하면서 궁극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담론적 틀은 자신이 선택하는 옷의 유형, 자신이 취해야 할 신체 자세의 유형, 권력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 담론을 효과를 갖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진리, 권력, 지식이라는 요인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론이 효과를 갖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이다. 푸코에게 진리는 바라에 고유한 어떤 것도 아니며 인간의 갈망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인 추상체도 아니다. 그는 진리를 훨씬 물질적이며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